계획을 짤 때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하던 일만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뭔가 바빴는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은 큰 돌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유리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병 안에다가 큰 돌, 작은 돌, 모래 이렇게 잘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큰 돌을 안 넣고 모래만 다 채워놓으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모자르게 되잖아요. 먼저 플랜을 세울 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먼저 배치를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꼭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작은 돌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루틴이 필요하죠. 뭔가를 하려면 그 루틴을 모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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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12개월 플래너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그 만든 시간으로 어떻게 시간 부자가 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2020년 우리가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로 가기 위한 이제 플랜을 작가님과 함께 이제 세워보도록 할 건데요. 계획을 짤 때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하던 일만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요, 시간이. 그냥 막 해요. 오늘도 뭔가 바빴는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은 큰 돌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유리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병 안에다가 큰 돌, 작은 돌, 모래 이렇게 잘 꼭꼭꼭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큰 돌을 안 넣고 모래만 다 채워놓으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모자르게 되잖아요. 먼저 플랜을 세울 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먼저 배치를 하는 거죠. 큰 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꼭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작은 돌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루틴이 필요하죠. 뭔가를 하려면 그 루틴을 모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래가 없이 큰 돌과 작은 돌만 있으면 유리병이 깨져서 결국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모래만 쌓여서 루틴만 계속 있으면 진짜 해야 될 그것들 못하게 되는 거죠.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그죠. 그래서 바란스를 유지를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과정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매일의 루틴을 네, 매일의 루틴을 만들으시는 거예요. 네.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네. 운동선수 예를 들었어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그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대회들을 또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훈련을 아무리 잘해도 큰 돌인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 진짜 해야 될 것들이 뭔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운동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제가 계획을 짤 때, 1년의 계획을 짤 때부터 1월 1일에 이제 짜게 되는데, 벌써 지금 이제 4월 달이 그렇죠. 됐단 말이에요. 네. 물론 짜신 분도 있고, 네. 흘러 그냥 4개월을 보내신 분도 있는데, 매직 플래너를 작성할 때 언제 작성하는 게 가장 좋나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개월수 상관없이 12개월 매직 플래너는 왜 12개월이냐면 뭔가 괜찮은 큰 돈 하나를 이루려면 12개월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짜시면 돼요. 요 뒤에 책 뒤에 3개월치 이렇게 뒤에,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긴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지금 4월이라고 시작하기엔 늦었어 하면 그걸 1년 동안 노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시간대로 그리고 8개월 뒤에 까먹는다 또 그렇게 하는 거. 그럼요. 늘 지금이 새해 첫날인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이 제일 젊은 날. 지금 바로 시작하고 대신 그 단위를 1년 단위로 네, 1년 내년 단위로. 4월로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더 큰 돌도 있어요. 사실 1년 안에 해낼 수 없는 큰 돌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버킷리스트 10년 플랜 안에 적어 놓으시고, 플랜은 1년도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최소 단위를 1년으로 잡고, 최대 단위를 1년으로 잡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모으기가 목표라면 10억을 1년 안에 못 모으잖아요. 그렇죠. 1년 안에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내 상황을 체크를 하고, 급여는 얼마나 되고 얼마 저축할 수 있는지를 잘 배분을 하면 매달 얼마씩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안에
1년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이렇게 넣는 거죠. 1월 첫째 주에는 아이랑 박람회를 가고 2월 첫째 주에는 뭐 미술관을 가고 이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큰 돌과 내가 하고 싶은 그 목적에 맞는 큰 돌을 넣고 그리고 하기 위한 과정들을 1년 안에 잘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잘 처음에 못하는 것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부자가 돼야겠어라고 하지만 뭐 좋은 아빠 엄마가 될 거야라고 또 있거든요. 그 목표가. 그러면은 이제 부자가 되겠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뭐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빠가 되겠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도 액션 플랜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30분이라도 주말에 뭐 하나라도 그럼요. 그거가 있는데 다 이제 먼저 이제 뭐 이렇게 일적인 거 아니면 뭐 돈적인 거만 하다가 이제 그런 걸 놓치고 또 그 놓치면 그때 또 본인이 만약에 갑자기 뭐 아이랑 뭐가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랑 틀어진다든지 하면은 그때도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투자도 잘 못하게 돼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혼자 돈을 깔고서는 뭐 별세계요. 돈을 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아내랑 뭐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돈을 버는 것도 목표지만 더 큰 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또 플래너를 작성할 때 혹시 순서가 있나요?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12개월 플래너잖아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있죠. 휴일, 토요일, 일요일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연휴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일정들 또 아이들 방학기가 요새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이들 일정대로 방학기가 안 애들 방학인지 개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들이니까 또 그렇죠. 그 변하지 않는 내가 개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일정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여유 시간에 뭘 할 건지 두 번째 이제 내가 그 정해져 그 일정 일정 빼고 그 안에서 휴일들을 먼저 두 번째로 휴일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휴일이라는 건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또 내가 쉬고 템플스테이를 갈 수 있듯이 그런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두 번째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쉬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 시간을 정해놔야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잊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미리 챙겨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소원통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 10억을 모으기 위한 게 소원이라면 돈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또 돈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일 거고, 뭐 책을 100권 읽는 게 목표라면 책을 읽을 시간들을 할애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플래너에 쓰는 꼭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업무상으로 뭐 꼭 해야 될 일, 주어진 일들, 생계를 위한 일들이 그 다음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 네 번째만으로 네 번째만 다 하죠. 끝나요. 네 번째만 하죠. 네 번째만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했는데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비어진 시간을 찾아야 그래야 내가 소원통대로 가기 위한 시간도 만들 수 있고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앞에 세 개를 먼저 하셔야 되죠. 혹시 또 구글 캘린더도 되게 사용을 또 잘 하고 계시다고. 이게 이동 중이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갑자기 생기는 일정들, 약속들 어디다가 종이가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다가 바로바로 올리죠. 그리고 구글 캘린더는 위치도 다 넣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어떤 같은 일들을 하고 할 때 그때 그 캘린더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공유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분들하고 내가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가족끼리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가족끼리도 가족끼리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쵸. 예, 이제 그런 일정이 잡히면은 네. 같이 공유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여행 일정을 그냥 구글 캘린더에 올려놓고 위치도 거기다가 다 올려놓으면 내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끼리. 네, 가족끼리. 그렇다면 월간 플랜 또 작성을 또 어떻게? 월간 플래너는 원래는 이렇게 구글 플래너를 월간 구글 플래너를 프린트해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따라 나온 여기 뒤에 있거든요. 네네네. 브로그로 네, 만들어. 브로그로 나와 있어요. 네, 음. 이거를 쓰시면 되는데 안 해. 아니 지금 네. 열어줘야지. 열어줘야지. 네. 그 안에 월간 플래너가 있거든요. 전에는 그냥 구글 플래너를 프린트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일정들 한 달에 꼭 해야 되는 보통 과정이 들어가요. 뭐 1, 2, 3, 4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도 강의 1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맞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아이들 일정들.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일정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맞아요. 큰애들이 커서 제가 일일이 다 안 챙겨서 괜찮지만 셋이 있으면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뭐 맞아. 유치원 막 학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있고 막 학원 일정, 뭐 그리고 뭐 소풍도 체험학습관 가고 가야 되고 뭐 학교에 뭐 시험 감독도 가야 되고 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 머리는 그걸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항상 달력에다 어렵죠, 써놓죠. 그거는. 그리고 담당자도 써놔요. 제가 못하면은 요거는 누나가 대신 해줘. 뭐 책임자까지. 네, 안 그러면은 걔도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억을 안 하려고 써놓는 거예요. 기억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 탁상 달력을 이용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은 집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간 플래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돼요? 주간 플래너가 제일 자주 쓰는 거죠. 맞아요. 네, 주간 플래너는 늘 쓰는 거고요. 제 주간 플래너는 저는 원래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주간 플래너로 썼거든요. 근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제 잠자는 시간을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 업무에 너무 맞춰져 있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었거든요. 엑셀 표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얼만큼 내가 자고 있는지 수면 시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체크라기보다는 이만큼 자고 싶다. 중요하니까 자고 건강이 싶다.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자주 해야지. 이 정도는 자줘야지. 음. 이 시간에는 취침을 해야 되겠다. 물론 좀 못하긴 하지만 늘 플랜은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음날 좀 활기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아이도 얘가 좀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일찍 재우려고 엄청 무던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맘대로 안 되지만 그래서 주간 플래너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 하면서 루틴을 계속 이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싶은 것들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수정을 업데이트 굉장히 자주 해요. 매주 만들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도 좀 해주시긴 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네. 그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네, 네. 이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맞아요. 거기에 그냥 또 무너져 버리고 대부분이 또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남과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남과의 그쵸, 약속은 그쵸. 지켜야 되죠. 음. 그리고 어떤 정해진 마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음. 근데 저는 정해진 마감도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시트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제가 체크를 이틀 전에 저는 마감이 이틀 전에 체크하는 게 제일 마감이거든요. 아 원래 데드라인보다 좀 더 더 일찍. 일찍. 네. 어. 왜냐면 이 일정은 변경할 수 없는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마감을 해놓으면 저는 언제나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죠. 저는 원래 미루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첫 번째 데드라인이 하루쯤 늦어져도 그래도 우리 일정에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데드라인을 2개를 정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데드라인 안에 하지만
워낙에 미루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몇 시간씩 늦어져도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또 그 뒤에 있는 데드라인이 있는 걸 알고 있어. 네, 진짜 데드라인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지켜야 되는 데드라인들은 우리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지금 녹음하는 것들,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뭐 어디에 출품을 한다던가.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럴 필요 없죠. 좀 부족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성에 안 차더라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탈고할 때 책을 탈고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해야죠. 음. 정해진 미루다가 할 만큼 하다가도 네버엔딩 탈고가 되더라고요. 1년을 미뤘는데. 그렇죠. 1년을 미뤘는데. 그게 물건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도 나만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남과의 약속이 아닌 것들은 좀 계획이 늦어지는 것들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플래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닝은요,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통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고, 요새는 진짜 끝도 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일정이 다 어그러졌잖아요. 계약이 한 달 했는데 계약을 안 했어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또 업데이트 또 해야 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제 일정이 또 어그러지잖아요. 제 일정을 어그러진 그 시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플래닝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면서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안 됐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안 됐다고 어쨌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와의 약속이니까 조금 너그럽게 하면서 그걸 네.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네. 중요하다. 포기하시면은 포기하시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포기하면 게 그냥 놔버려. 최악인 거야. 놔버려. 그게 최악인 그냥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는 잘하고 괜찮아요. 있는 거야. 네.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원래 거지.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완벽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게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 쉬우면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을 일들을 내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10억보다 되는 게 뭐 그게 단번에 되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은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던 그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포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더 빨리 나는 한 이루어지게. 5년 후 이렇게 10년 후를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이미 됐어. 3년, 4년 이 네. 정도에 딱 달성을 하는 경우도 꽃길만 걸으시는 분들이 보통 그래요. 실패를 안 10년 해봐서 넘으신 분들은 투자에 실패를 아직 안 해봐서 아유 희망을 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좋은 세상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또 다시 플래닝을 또 하시고 또 꽃길을 또 계속 걸으시다가도 그럴 수 분명히 있죠, 뭐. 네,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플래닝을 해서 다시 꽃길로 가면 되죠. 맞아요. 꽃길로 잘 오신 우리 소골님 가시밭길 걷다가 네, 지금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가는 시간을 확보했고 이제 매직 플래너로 1년 또 매일의 일과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볼 건데요. 작가님이 시간 부자가 된 실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처음부터 시간 부자는 절대 아니셨던 걸로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과정. 처음에 영업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경매를 통해서 지금 오르시게 된 원래 저는 굉장히 일만 하던 워킹맘이었죠. 왜냐면 뭐 보통 다 그렇게 그쵸. 살죠. 많은 분들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 하라고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배웠어요.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놀면 안 된다. 일해야 된다. 일 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맞아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지런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요. 사실 그런 말들 부자들은 착하지 않다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 착하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전업주부가 됐죠. 전업주부가 되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오히려 저렇게, 또 나도 다닐 때 저렇게 회사 좀 힘들었는데. 다니고 싶다. 나도 좀 예쁜 옷 입고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회사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됐으니까. 경력 단절이 돼서 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고 뭐 취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려고 했던 게 정부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아. 웹 디자인을 배웠어요. 아. 그 무료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웹 디자인에서 저 기능사 자격증 있어요.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졸업하면서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옆에 이제 과 프로그램과랑 같이 해서 아동복 쇼핑몰. 그래서 그거로 좀 일을 했죠. 근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아동복이니까 사이즈가 7가지가 돼요. 직접 운영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영을 했어요. 택배 이렇게 하시고 웹 디자인도 주문 하시고? 들어오면 웹 디자인을 제가 해서 음. 프로그램과랑 같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죠. 그때 초창기예요. 그래서 꽤 잘 됐는데 동대문에서 물건 띄워서 택배 보내고 사진 찍고 막 했죠. 일이 엄청 많은데요? 혼자 일이 하려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고 다시 다른 일을 좀 찾아보자. 뭐 취직할 수는 없고 그때 되게 재밌던 게 제가 그 아동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월드컵 때 그 빨간 티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 잘 나갔어요. 기더레즈.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서 물건을 많이 해서 2002년 2002년도 그때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건을 많이 했는데 나가서 팔아야겠다 해서 올림픽 월드컵 그 경기장 쫓아다니면서 매대 펼치고 팔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일도 진짜 하시군요. 웃기죠? 판자떼기 놓고서는 엄청 대단하네요. 팔았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못하고 가지가지 합니다. 월드컵은 4년만 했잖아요. 4년만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거의 이제 그쵸. 2, 30년 한번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엄청 잘 팔았어요. 막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갖고 입고 있던 옷도 막 벗어주고 막 머리에 쓴 두건 막 쓰던 거 벗어주고 달라고 막 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계속은 할 수가 없었어. 애들을 키우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학습지 선생님도 하고 그리고 그거 하다가 이제 보험 회사에서 보험 영업도 하고 그리고 재무 설계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치열하게 했죠. 근데 보험하면서 돈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돈은 이런 거구나. 제가 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 좀 돈을 버는 방법들 시간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돈을 버는 방법들을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셋째 낳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만 해서 이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경매를 셋째 아이 낳고 2달 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짜리 애기 어린이집 맡겨놓고 2개월짜리를요? 2개월이요. 60일 됐어요. 어린이집 또 직장인들은 맡겨놓고 3개월 그러니까. 후에 바로 맡기니까 네. 출산휴가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애기 맡겨놓고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고 끝나고 나서 강의를 듣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그쪽으로 이렇게 좀 다 몰입을 하신 투자를 한 거네요. 거죠. 네, 아, 다 투자를 그러니까 한 처음에 거예요. 애기 60일짜리 애기 띄워놓고 강의 들으려면 쉽지 않으셨겠네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이게 꽤 괜찮아 보여서 굉장히 열심히 그 공부를 했죠. 그렇죠. 절박하게 했네요. 네, 절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되게 희망적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거를 하면은 나한테 미래가 있겠구나. 나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되겠다. 그런 게 있죠. 네, 굉장히 막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뭐 애들한테 뭐 미안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다 니들을 위한 거야. 나중에 엄마 좋아할 거야. 꼴뚜껑 고마워할 때려.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니네 숟가락 바꿔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죠? 네. 그렇게 경매하고 한 1년이 안 돼서 6개월 넘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유지한 게 1년이 안 돼서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3년에 소액 부동산 네, 20채 20채. 만든 그럼 그때 그런 소원 등대 말씀하신 거죠? 적은 소원 거예요. 등대를 그때 네, 보내신 거예요? 경매 막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원. 소원 등대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소원 등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살면서 약간 버킷리스트 비슷한 거네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목표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은데 당장 12개월 내에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 내가 우선순위로 어떤 것들을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뭐 한 1년, 2년, 3년 사이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3년 안에 20채의 집을 낙찰받아야겠다. 나 이제 막 경매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내 소원 등대였죠. 그리고서 결국은 그걸 딱 정말 딱 3년 안에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 등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등대가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 길을. 네. 그럼 그 길만 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어. 제가 소원 등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되게 잘 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 이게- 등대만 보고 그 길을 가면 되니까. 맞아요. 거기를 가면 되니까. 뭐냐면 우리가 늘 헤매잖아요. 나 지금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여기 근데 가도 되나? 소원 등대가 정확하면 헤맸다가 또 다시 거기로 찾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원했던 게 정확하다면 내가 원했던 게 저는 그냥 단순히 3년 안에 20채 이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은 그런 아주 큰 소원 등대가 있었고 그 작은 소원 등대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원 등대 사이에 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군요. 그렇죠. 좀 이렇게 우선순위가 아니,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그러면 가장 큰 소원 등대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근데 그거 처음에 찾기 힘드니까 작은 것부터 찾아가시면 되죠. 헷갈릴 때 소원 등대가 어떨 때 필요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일, 주어진 일, 해야 할 일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게 소원 등대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를 따지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돈과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배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체크를 하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것을 시간과 돈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돈만 생각하고 내가 딱 2,500만 원을 모아야겠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시간이 막 늘어지는데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면 훨씬 더 시간을 땡기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돈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거지예요.